너무 부럽다, 저런 매물을 받고 싶다, 이런 급매물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누구한테 가는 걸까? 어떤 방식으로 그런 매물을 받아보실 수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브리핑을 먼저 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S급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게 있냐,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거냐,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매도자하고 소통을 해서 매각을 했던 사례인데 8개월 동안 15억을 어떻게 내고를 했냐면은, 안녕하세요, 빌딩 100%입니다. 매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요번에 어떤 게 매각됐던데 이런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문의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나는 받아보지도 못한 매물인데 너무 부럽다, 저런 매물을 받고 싶다, 나도 저 금액이었으면 저거 샀을 텐데 너무 아쉽다, 이런 급매물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누구한테 가는 걸까? 어떤 방식으로 그런 매물을 받아보실 수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매물들은 정말 비밀 유지가 생명이거든요. 왜냐면 매물이 자칫 잘못해서 시장이 풀리게 되면은 주변에서 이런 방해 공작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매물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까? 사업 자금이 좀 경색이 되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신다거나 은퇴,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건물을 내놓으시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금액을 낮게 내놓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나와 있던 매물인데 위치도 좋고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비싼 겁니다. 이런 매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정말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그 매물을 기다리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마지막에 조정됐을 때 그런 매물들을 가져가시는 급매물 사례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상속된 매물들,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상속이 된 매물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공동 투자를 하신 매물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분 이슈로 매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금액 조정이 잘 되고 급매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한 투자로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 특히나 최근 한 5년 사이에 대출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거의 영끌 대출 받으시고 공사까지 완료하신 그런 건물들 중에서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까 임차가 잘 안 맞춰져서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버티다 다시 매각이 되는 그런 급매로 나오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정도가 거의 급매로 나오는 그런 매물들의 사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자분들은 티를 잘 안 내세요. 항상 여유 있고 느긋한 마음으로 물건을 내놓으십니다. 그런 속마음을 들키게 되면 더 이제 금액을 내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격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렇게 급하게 내놓으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정이 돼가는 사례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각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매물부터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411의 1번지 물건이고요. 26년 4월에 매각이 됐습니다. 금액은 200억이었고요. 그 은행 감정가는 300억이었습니다. 거의 감정가 대비 100억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매각이 됐고요. 평당 가격은 7천만 원대 초반으로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토지 면적은 285.12평이고 연면적은 628.68평으로 대로변에 정말 큰 매물이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로 네모 반듯하게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 수익률은 3.35%. 길동역 초역세권에 메디컬이 들어가 있는 빌딩이었어요. 로드뷰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길동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도 안 되는 거리 걸어가면 이렇게 코너에 위치한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정말 초역세권이죠. 이 건물인데요. 2층, 3층, 4층 이렇게 다 병원이 들어와 있고 1층 같은 경우에도 되게 여러 가지 임차로 다양하게 맞춰진 좀 안정적인 임차가 가능한 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또 이게 상권이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주차도 많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 보니까 메디컬로 이용하기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이고요. 근방에 이제 대로변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메디컬 빌딩들로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로변 건물인데 평당 7천만 원대, 매매가는 200억이면은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평당가가 정말 저렴한 급매물이었고 중개법인 한 3군데 정도만 이렇게 내놓고 조율을 하다가 매각이 된 건물인데요. 저도 이제 알고 있던 매물이긴 한데 제 고객들 소수한테만 제가 보여드렸던 매물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타 중개법인에서 저도 모르게 이게 매각이 됐더라고요. 급매물로 나온 이런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진짜 손님들 위주로 매물을 받으면서 건물주분들께서 금액적인 메리트를 확실히 주면서 매각하는 포지션을 취하시다 보니까 이런 매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객 풀 안에 들어가셔야 받을 수 있는 매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엔 정말 좋은 매물 잘 사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평당 7천만 원대로 이제 거래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건물 바로 건너편에 있는 매물이 있어요. 21년도에 평당 1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부터 또 5년, 6년 지났기 때문에 지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길동역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오래된 이런 구축 시세들도 평당 6천, 7천 이상 지금 호가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신축이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평당 1억 이 정도 선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너무 급매물이었고 수익도 3% 중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면서도
금액도 급매였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매물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대치동 900에 56번입니다. 26년 1월에 매각이 됐고요. 매매가는 112억 5천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 매물의 감정가가 13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감정가 대비 15%에서 20% 정도는 저렴하게 매각이 된 사례고요. 최초에 이 건물이 광고에 나왔던 금액은 140억입니다. 이게 25년 초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27억 5천만 원이 조정돼서 매매가 완료된 이런 사례입니다. 선릉역 북동쪽에 위치한 이 블럭이고요. 선릉역 메인 상권 지나가는 길목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코너에 위치한 매물이었어요. 가시성도 상당히 좋은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건물 면적도 넓다 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던 매물입니다. 장점이 많은 그런 매물이지만 좀 오랜 시간 시장에 나와 있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느낄 때는 좀 식상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봤던 매물인데 하면서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매도인께서 140억으로 진행을 하셨지만 매각을 해야 되는 자금적인 사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이 조금씩 저렴해지던 매물이었고요. 계속 저희 중개법인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금액을 차근차근히 내고를 하게 됐고 계약 자리에서도 금액을 조금만 더 내고해줘라 라는 그런 요구를 건물주분이 계속 안 받아주시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급해졌을 때 이 매물을 사려고 했던 매수자분들이 다른 건물들 사시거나 조금 시들시들해질 때쯤에 매수를 하시고 싶은 분이 금액을 딱 제시를 해서 결국에는 이런 급매물로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이런 매물을 거래를 하시게 되려면 적극적으로 중개사와 계속 소통을 해 나가면서 제시도 하고 건물을 계속 지켜보면서 금액이 내고가 되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매물 팔리고 나서 이 매물 팔렸네요 하고 되게 아쉬웠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중간중간 관심 많이 가지시고 계속 뭔가 제시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물들을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급매물이 접수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브리핑을 먼저 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처음에 물건이 들어오면 금액적인 부분이나 매도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있으니까 매매 협의가 잘 되었는지 이런 조건들을 잘 체크해서 S급 고객분들한테만 먼저 매물을 보내게 되는데요. S급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게 있냐,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거냐,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신원이 확인된,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된 그런 매수자분이거든요. 내 신원을 좀 숨기시고 오픈하시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명함을 요청한다거나 사업을 하시면 그 사업장 명이나 이런 걸 항상 여쭤보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정말 실제 매수자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저희가 신뢰관계를 가지고 매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개법인 오셔서 의뢰하신다고 하면은 신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미팅을 진행해 주셔야 저희가 더 신뢰관계를 갖고 이런 급매물도 바로바로 공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에 얼마나 중개사와 소통이 원활했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빨리빨리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너무 또 바쁘시고 자료를 보내드려도 잘 안 보시고 하루 이틀 지나고 소통을 주시고 이러다 보면은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뒷순위로 밀려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살 때까지는 하나의 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또 급매물을 저희가 1차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한 달 안에 매각된 급매물 사례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주소는 인사동 181의 1번지입니다. 26년 3월에 매각이 됐고요. 매매가는 43억, 평당가는 2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감정가가 60억이었습니다. 감정가 대비 거의 한 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된 사례고요. 토지는 19.09평, 연면적은 48.63평입니다. 지상 3층 건물이었고요. 이 건물도 수익률이 3% 중반 나오는 안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좋았어요. 인사동 메인 사거리에 있는 황금 입지였었고요. 매가가 50억 언더였습니다. 매가가 상당히 가벼워서 이 근방에 있는 매물들이 대부분 100억이 넘는 그런 매매가를 가지고 있는데 메인 사거리 코너에 있는 매물인데도 50억 언더였다라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종로 상가역 5번 출구 쪽에서 쭉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인사동 내거리에 코너에 있는 매물이었고요. 이 위치 자체가 인사동 내거리 거의 메인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다니는 길이고 사대문 안쪽에 있는 이런 매물들이 상당히 좀 인기가 많고 글로벌한 그런 위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평당가가 2억 2,500만 원이거든요. 이건 급매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급매라는 건 오로지 금액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입지도 봐야 되고 가격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감정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정가가 60억이었는데 44억에 매매가 되었다는 거는 은행에서 인정해주는 가격보다도 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입지 자체가 좀 독보적이다 보니까 이런 위치에 있는 건물을 찾는다고 하면 상당히 나오기가 힘든 매물이다 보니까 정말 급매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급매물들이 계속 이렇게 기다리면 나한테도 오는 게 맞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적극성인 것 같아요.
돼요. 내가 이 금액이면 매수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중개사를 통해 해주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개사의 영역입니다. 매수자는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제시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중개사를 만나서 조율을 잘해서 그 금액을 만들어내시고 매수를 하시면 정말 극매물을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밟으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협상 능력이 좋은 중개사가 여기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면 좋은 금매물 많이 제가 메이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금액을 조정해서 정말 금매로 매각한 그런 사례입니다. 잠원동 2구의 26번 매물이고요. 26년 5월에 매매가 됐습니다. 금액은 50억에 매매가 됐고요. 평당 금액은 7,900만 원이었습니다. 감정가가 63억이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매매가 된 사례고요. 토지는 62평, 연면적은 142평,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건물이고 기존의 주택이었기 때문에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해야 되는 신축 부지였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신사역에서 정말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요. 사옥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위치였고 매수하신 분도 밸류업을 해서 사옥형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매수를 하신 이런 금매물이었습니다. 최초 매각 희망가는 65억이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15억이 내고돼서 매각이 됐는데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매도자하고 소통을 해서 매각을 했던 사례인데 8개월 동안 15억을 어떻게 내고를 했냐면은 입지적인 가치는 있겠지만 이 건물을 사게 되면 그대로 쓸 수가 없고 멸실을 하고 또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신축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설득을 시켜드렸고요. 매수자분께서 계속 관심이 있으셨고 매수를 원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물을 계속 검토하시고 가격을 제시하셨던 그 매수자분께서 이 건물을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속 금액을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면은 이 매물은 다른 누군가가 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매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중개사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런 금매물들을 매수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매물은 정말 다양한 사유로 중개법인에게 풀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런 S급 매수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저희와 신뢰관계 그리고 원활한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고요. 정말 적극적인 제시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렸고요. 결국에는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매수자분들께서는 중개사를 잘 만나서 계속 매물을 검토하고 제시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시면서 더 좋은 매물을 찾아가셔야 되고요.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은 매물을 찾고 건물주와 적극적인 마음으로 소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100%를 통해서 금매물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은 더보기란을 통해서 매물 상담 요청을 주시고요. 인터넷으로 상담하시는 게 불편하시다 하면은 전화번호 적혀 있으니까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의 눈으로 빌딩을 분석하는 빌딩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